네, 오후 1시 2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슈 네 가지를 꼽아 오셨나요? 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가지고 온 소식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오늘 오전 9시 총파업 철회 여부를 정하는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시작했다, 이런 소식 들고 왔습니다. 아직 결과 안 나왔죠? 네, 전국적으로 조합원 총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정오를 전후로 해서 발표될 예정이다, 전망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까지 모든 본부의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는데 발표된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네. 먼저 부산 본부의 경우에는 오전 10시 30분쯤에 투표 없이 해산 결정을 내려서 각 지부에 전달했다고 하고요. 네. 광주와 전남, 강원, 경남이 현재 파업 철회를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전국 화물연대 본부의 모든 투표 결과는 오늘 오후쯤 발표될 전망입니다. 네. 자, 앞서 화물연대는 어젯밤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었잖아요. 어떤 얘기 들어갔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총파업 중단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오늘 조합원 총투표에 붙이기로 한 건데요. 화물연대 측은 정부의 강경 대응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투표 결과에 따라 업무를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한 입법화, 그리고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는 계속 요구할 방침이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요. 또한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도 국제노동기구를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의 결정이 있을 시 현장으로 복귀하고 국회 내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안전운임 3년 연장 약속 지켜달라 말했습니다. 네. 자, 야당이 사실은 좀 역할을 해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라는 정부 여당의 입장 플러스 품목 확대했다가 품목 확대 3개, 1개, 그러다 그냥 3년 연장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정부는 근데 강경 대응 입장을 계속 보내는 것 같아요. 네, 안전운임제 폐지도 불사하겠다면서 현장 업무에 조건 없이 복귀하라, 이런 압박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 수가 줄어들고 있고 정부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을 또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화물연대가 보름여 만에 파업 중단 여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오늘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이 중단된다면 정부의 추가 압박 조치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강대강 대치 상황은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네, 파업을 중단하는 것, 뭐 정부의 승리 이런 방식이 아니라요. 다시 대화의 국면으로 돌아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민주당 국토위가 단독 의결했죠. 이 3년 연장하는. 맞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소위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부칙을 수정해 의결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소위뿐만 아니라 전체 회의도 개최해서 야당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화물차주 업무 복귀가 먼저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 전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국민들이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시선이 있는데 정부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될 주체이거든요. 무조건 파업을 풀어라. 그래야 우리가 투표를 하거나 연장 합의를 한다라는 얘기보다는 조금 더 대안 있는 얘기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대안보다는 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는 것 같죠? 맞습니다.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고요. 한 총리는 여기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 거부를 철회하는 데는 어떤 전제 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 강조를 했고요.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자신의 SNS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 무효가 됐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부가 지난달에 3년 연장을 제안했는데 제안 직후에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한 만큼 제안은 무효가 됐다라는 글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월드컵 축구 대표팀 초청해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새벽에도 기사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선수들하고 찍은 사진들도 많이 올라오고요. 네, 어제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서 축하 만찬을 가졌는데요. 얼마 전에 베트남 주석도 이곳에서 만찬을 가졌었죠. 청와대 용빈관 자주 쓰네요. 네, 만찬에는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21명의 선수단, 그리고 파울루 벤투 감독과 코치진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2시간여 동안 만찬이 진행됐는데요. 윤 대통령 부부가 선수들과 셀카를 찍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고요. 만찬 메뉴로는 돼지고기 보쌈이 올랐는데 이게 카타르에서 돼지고기를 선수들이 먹을 수 없었어서
있어서 약간 선수들이 돼지고기를 먹어서 좋았다 이런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네. 자, 이 영빈관 2층 리셉션장에서 참석자들을 먼저 맞이해서 인사했죠.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손흥민 선수의 손을 잡으면서 부상 괜찮냐라고 물어보기도 했고요. 조규성 선수에겐 헤딩을 너무 잘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웃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또 벤투 감독에게도 고마움을 표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 자,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말이 이게 이제 세대를 나누는 말입니다. 자, 저를 포함한 세대는 불굴의 의지. 이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꺾이지 않는 네. 마음. 중꺾마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네. 마음. 자, 윤 대통령도 이 말 했네요. 맞습니다. 이 말이 사실 이번 월드컵을 대표하는 한마디였는데요. 사실 이 말의 시작은 e스포츠의 데프트라는 선수가 그랬군요.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겁니다. 그래서 네. 역전승을 기원하는 하나의 밈으로 자리를 잡은 건데요. 네. 윤 대통령도 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커다란 울림을 받았다. 우리 국민에겐 대표팀 선수들이 우승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선물과 또 축구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좀 재미난 이야기들도 있었나요? 네, 외모 이야기로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네. 뛰어난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잘생긴 외모로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굉장히 급상승한 조규성 선수. 네. 사회자가 국가대표팀에서 자신이 가장 잘생겼냐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흥민이 형이 제일 잘생겼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네. 이에 손흥민 선수는 김민재 선수가 1등인 것 같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런데 김민재 선수는 저에게 잘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해서 모두가 복수를 했습니다. 굉장히 신뢰할 수 없고 의미 없는 말들로 네, 말의 이야기가 낮아졌군요. 뭐 조규성 선수 정말 잘생겼죠. 네. 네, 외국인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물론 축구 실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받는 거고요. 자, 권창훈 선수는 항상 그 교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거수경례라는 모습 TV에 잡혔는데 다시 이제 육군훈련소에 재입소한다고요? 맞습니다. 김천 상무에 따르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권창훈 선수가 11일에 논산 육군훈련소에 재입소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 권창훈 선수가 월드컵 일정을 위해서 컨디션 관리를 위해 훈련소 일정은 월드컵 뒤로 미뤘었습니다. 네. 어제 만찬 자리에서도 이제 군인답게 우렁찬 목소리로 또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다 보니까 예를 갖춰서 주위 선수들의 눈이 휘둥그레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축구 이번에 참 아쉽게 도전은 또 중간에 멈췄지만 우리 국민들이 변함없이 K리그와 축구 저변 전체를 사랑해주는 마음이 있다면 월드컵 성적 더 잘 나오겠죠.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자, 만 나이가 화제가 됐습니다. 이게 좀 이제 내년 6월부터인데 이게 법도 통과가 됐죠? 맞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만 나이 도입 때문에 나이가 어려져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든 거라고 네. 제 친구가 얼마 전에 그러는데 그 친구도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예. 사람은 다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국회에 어제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 개정안 또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고요. 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네. 사실 법령상에도 현재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요.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서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새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일부 법률에선 또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나이 계산 또 행정 서비스 제공 시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어서 이번에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통일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부터는 태어난 해에는 0살, 이후에는 생일 기준으로 나이를 따지게 됩니다. 자, 뭐 뱃속에서도 사람으로 받아들여져서 한 살로 보느냐라는 시각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기준을 통일하네요. 그럼 이제 이런 표현 사라지겠네요. 빠른 이런 네. 몇 살에 빠른 몇 년생 이런 말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혼선이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빠른 년생으로 학교에 일찍 입학한 경우 동기 동창 사이에 호칭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지금 학생들에겐 같은 반 친구 사이에 나이가 달라지는 일도 벌어질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와 서열을 따지는 우리 사회 일부 분위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네. 또 그런 분들이 있죠. 자신을 지칭하면서 오빠가, 형이, 네. 누나가, 언니가 이런 느끼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네, 이런 분들 이제 이런 3인칭 못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만 나이 말고 생활에서 쓰이던 이른바 새는 나이도 계속 쓰는 건가요?
네, 꼭 만 나이만 쓰는 건 아니긴 한데요. 생일과 상관없이 새해 1월 1일부턴 한 살을 더 먹는 연나이는 네. 일부 법률에서는 그대로 쓰게 됩니다. 이게 세는 나이와 연나이는 조금 다르거든요. 네. 네, 병역법, 또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 교육법이 대표적인데 네. 입대하는 나이라거나 술,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 초중등 학교 입학하는 나이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뭐 어려운데요. 네. 자, 뭐 나이가 몇 살이냐 물으면 저는 보통은 월 단위는 절사하고 예 그리고 이제 반올림하고 이렇게 네. 해서 굉장히 낮추기도 하고 네. 나이는 그저 리필될 뿐. 네. 자, 오늘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공식적으로 교부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수험생들이 성적표를 전달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이과 통합수능 2년째인 올해 수학이 매우 높은 난이도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네. 최고점이 지난해보다 2점 낮았는데 만점자 수가 지난해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편 국어는 지난해 불수능이었는데 이번엔 비교적 쉬웠다고 네. 하고요. 이로 인해서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 최고점 격차가 지난해는 2점이었는데 11점으로 올해는 확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사탐은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올라가서 과탐과 균형을 맞췄다고 하고요. 절대평가 과목인 영어는 1등급이 다소 늘긴 했는데 중위권 학생들은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교육제도가 사실 저도 잘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이제 자녀가 입시 준비를 해야 될 나이가 돼가고 있는데 통합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과생들 이른바 자연계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나 봐요. 네, 하지만 이런 분석에 대해서 평가원은 국어 수학 표준 점수 격차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 정시 모집에서는 이 점수가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한 건데요. 또 선택 과목별로 표준 점수 차이를 공개하지 않아서 깜깜이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 평가원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 재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수능에도 역시 또 관심사. 저는 뭐 모든 학생들이 애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만점자에 대한 관심사가 있잖아요. 3명 나왔네요. 네, 저도 참 수능 만점 맞고 싶었는데 부럽습니다. 네. 네, 지난해는 이제 수능이 만점자가 단 1명이었는데 올해는 총 3명이라고 하고요. 재학생이 2명, 재수생이 1명이었다고 합니다. 예. 자, 보통 만점자들 인터뷰하면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 교과서 위주로 뭐 이런 표현 나오는데 어떤 YTN하고 인터뷰를 했던데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YTN 뉴스라이더에서 올해 수능 만점자인 현대 청운고의 권하은 학생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교과서 위주로 했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교과서 네. 바탕으로 여러 문제집을 풀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평소에 잠이 많은 편이라서 네. 공부로 인해 특별히 잠을 줄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잘 잤다. 네. 못 잔 분들은 좀 화가 나겠는데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 해소도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네. 자신이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노래 네. 부르는 동아리 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앵커가 그럼 어떤 가수 좋아하냐 물어보니까 황민현이라는 가수의 노래 많이 들었다고 네. 하는데요. 이 황민현이라는 가수 굉장히 미남입니다. 자, 건강 해치지 말고요. 스트레스 관리 잘하는 것도 만점되는 지름길이다라는 얘기니까 이건 뭐 모든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성적이면 뭐 원하는 대학과 다 갈 수 있죠. 맞습니다. 권양은 그래서 의예과를 지망한다고 네. 하는데요. 예비 의사님이네요. 네, 아픈 환자들을 고쳐주는 의사가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 사실 수능 끝나고 지금 이 시기가 정말 맘 편한 시간일 수 있을 텐데 네. 공부하느라 못했던 해외여행 떠나고 싶다라는 작은 소망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의 키워드는 만이네요. 만 나이와 만점 얘기했는데요. 항상 만족스러운 뉴스를 구해주는 아픈 세상을 치료해주고 싶은 뉴스 전달자 네.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잠시 속보 한마디 전해드리고 보내드릴게요.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를 위한 찬반 투표 파업 종료로 가결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